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 우리 동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국사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지난 9월 30일 이 나훈아의 KBS 추석 특별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죠. 동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바도 많고, 정말 우리 노래 이 트로트에 대한 그런 열풍도 다시 한번 실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언론들도 보니까 이 나훈아 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가수라는 직업, 상 매력적인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래, 특히 이 심금을 울리는 이 노래가 얼마나 이 국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지, 참 새삼 이 나훈아의 그 공연을 보면서 같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나훈아 가수의 노래는 이 고향을 더욱 생각나게 하죠. 아버지, 어머니, 참 여기 떨어져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각별히 이 나훈아의 노래가 더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나훈아 노래 좀 즐겨 부르는 편이지만은 우리 동포분들도 이 나훈아의 노래를 아주 많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추석 명절 때 정말 이 고향,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이 노래 가사는 정말 절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 나훈아 가수가 이 2시간 반 정도 공연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간간히 이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정말 이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왕과 대통령은 보지 못했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상당히 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아주 화두를 모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를 겨냥한 국민을 대변한 아주 속 시원한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편에서는 그런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것이다. 아전 인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앞장을 선 것은 바로 이런 위정자가 아니라 이 국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훈아 가수가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여기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이 70대 중반의 고령의 정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훈아의 말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동포분들은 어떻게 올해 추석 명절을 보냈는지 한번 또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이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묻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분위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 동포분들은 추석 명절 때만 되면은 고향에 못 가더라도 여기저기서 노래자랑 대회가 열려서 정말 고향 분들하고 만나서 흥겹게 이렇게 추석 명절을 즐기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그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어떤 이런 위로의 노래자랑 대회도 열리지 못하고 좀 더욱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쓸쓸한 추석 연휴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이 10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10월 5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세계 한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포 여러분들도 이 날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10월달 하면은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뜻깊은 그런 행사 또 그런 국가 기념일이 있는데요. 2007년도부터는 이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정해서 이 재외동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재외동포의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어떤 세계 한인들이 뭔가 한데 뜻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족된 이것도 일종의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하면 기념식 행사를 갖고 있고, 이 대통령도 참여를 하셔서 축사를 해 주시면서 이 재외동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한인을 향한 어떤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우리 한민족이 나아갈 그런 비전을 또 담아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한인의 날에 이 대통령의 이 전하는 메시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올해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계 한인의 그 규모를 보면은요, 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 재단이 매년 이렇게 공지하는 그 통계를 보면은 이 전 세계 180개국에 이렇게 우리 재외동포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49만 3,587명, 이게 2019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254만여 명 정도 되고요. 중국도 24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국은 이제 조선족 동포들도 다 포함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한 82만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데요. 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하면은 이렇게 기념 행사를 갖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념 행사를 별도로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SNS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힘들고 지칠 때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 네, 대통령의 말씀이었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해주는 그런 묵직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0월 5일 세계 한인날 대통령의 메시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외동포들에게 이제 조국이 역할하겠다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됐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인 5일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별도로 기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회 관광명 서비스 SNS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방역 물품과 성금을 보내준 점 등을 거론을 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 대통령은 정부도 동포사회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면서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강화, 코로나 취약동포들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 120개국 4만 9천여 명 재외국민 기환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지구촌 어느 한 곳도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는 아세안 10개 국가 또 코로나 진단 역량 강화 협력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20년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별도의 기념식 없이 SNS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럼 2018년, 2019년도 이 세계 한인 날에는 어떤 메시지를 날렸나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2019년이 이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였죠. 그래서 이거를 앞둔 해여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크게 기념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사실 이렇게 100주년 행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남북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온결애가 하나 되는 나라, 삶 속에서 힘이 되는 조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동포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은 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공허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장에 이 750만 재외동포 중 100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차별, 냉대, 현실적으로 있죠. 이 국내 우리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 이번에 뭐 국가 재난지원금, 또 서울시에서 지급해주는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뭐 마스크 구매할 때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어쨌든 재외동포들은 제외되는 그런 아픔들을 몸소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대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올해 이 대통령의 말씀, 이 정말 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고 피부에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정세균 국무총리도 올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재외동포 여러분 곁에 언제나 대한민국이 함께 한다면서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재외동포 여러분을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 동포 한 분 한 분의 현지 사회 적응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과 또 국무총리님께서도 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동포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기사가 있습니다. 이 경기일보 기사인데요. 경기일보는 이 고국에서도 차별받는 재외동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거 볼까요? 그러면서 이 조선조 추양지씨 예도 드렸습니다. 이 추양지씨가 어떻게 해서 정말
중국 만주로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 할아버지 때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를 시작을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지만은 일을 하다가 임금 체불을 당하여서 신고를 하였는데 결국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는 단순 노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단순 노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경기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동포가 겪는 사회적, 정책적 차별은 여전하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포의 취업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출신국이나 자격증 유무에 따라 차등을 준다. 예컨대 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피부미용, 기계조립 등 기능사 이상의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입국 시 단순 노무직에 취직할 수 없다. 이 밖에 각종 복지정책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재외동포는 배제당하기 일쑤다. 경기일보가 잘 꼬집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히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들을 향해서 조선족이 무슨 동포냐? 그냥 중국인이다. 이 조선족 동포는 한민족이면서 중국인이기도 합니다. 재미족 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이면서 미국인입니다. 제1동포도 한민족이면서 일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동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던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대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동포 여러분들은 믿고 싶죠. 또 동포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안 줘도 좋다. 더 힘들어하는 내국인한테 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체류제도, 환경만이라도 만들어달라. 이것이 지금 우리 동포분들이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